보상도 좀 나름대로 혼자 좋다고 막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새로 처음 오신 선홍님을 상대로 이제 한번 구조를 그려볼게요. 저희가 회사에서 10월부터 받게 된 벨로시티 보상으로 8%의 캐시백을 쉐어링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저희 회사의 수익 구조는 선홍님이 제품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좋아해서 누군가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좀 편하게 제품액을 한 100만 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네, 선홍님이 100만 원 정도 제품을 구매해서 썼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럼 한 사람한테만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언니. 이름이 뭐예요? 지수. 지수? 네, 지수. 지수? 네. 이분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래? 그럼 선우가 너 쓴 거 한번 줘봐. 그래서 똑같이 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선욱 씨가 100만 원 처음에 매출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본인이 쓴 거에 대한 캐시백을 해주거든요. 아주 작게지만.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혹시 들으셨어요?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안 해준대요. 저희 회사의 보상은 이 쉐어링 보너스는 광고비로 주는 거거든요. 연예인한테는 광고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억대로. 근데 저희는 내가 광고하는 거고 내가 모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그 광고한 거에 대한 대가로 보너스를 주거든요. 선욱 씨가 쓴 거에 대해서는 가격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잘 쓰고 계십니다로 끝나요. 근데 누군가에게 광고를 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 지수 씨가 쓴 100만 원에 대한 광고료는 선욱 씨한테 회사에서 줍니다. 8%를 주거든요. 8%가 얼마일까요? 네, 8만 원. 유스틴이라는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예요, 이게. 근데 지수 씨가 써보니까 괜찮은 거야. 자기 친구가 옆에서 A라는 친구가 야 뭐 했어 너? 뭐 먹고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 소개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래 너 먹고 쓴 거 한번 줘봐.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A 씨가 쓴 100만 원에 대한 광고비를 회사에서 주겠죠. 누구한테 줄까요? 지수 씨한테 8만 원을 줍니다. 8%니까. 근데 이분이 매출액을 내는 거에 대한 보너스를 선욱 씨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줬으면 좋겠죠. 안 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광고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광고해 준 거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A씨가 알고 봤더니 마당발이야. 그런데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걸 먹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한테 얘기를 한 거야. 막 다니면서 모임마다 가서 한 30명한테 얘기했는데 30명이 다 안 사잖아요, 보통.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A씨처럼 산 거예요, 제품을. 그래서 이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누구한테 줄 거야, 이거에 대한 매출액을? A씨한테 주겠죠. 이분들이 쓴 거에 대한 매출액을 얼마를 줄까요? 30만 원. 4명이야. 32만 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보너스도 여기만 주겠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보너스를 못 받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광고를 많이 한 사람이 캐시백 쉐어링 보너스를 많이 받겠다는 걸 알아주실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받는 뉴스킨 회원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풀 보상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선욱 씨는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정혜숙 씨로부터 전달을 받았죠. 정혜숙 씨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대리점이세요. 이 구조를 보면 혜숙 씨는 사업자일 뿐이고요. 혜숙 씨는 몇 명을 소개한 거예요, 지금? 한 명을 소개했죠. 선욱 씨는 한 명. 지수 씨는 한 명. A는 4명. 그러면 혜숙 씨도 한 명 소개했고 선욱 씨도 한 명 소개했는데 혜숙 씨는 대리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대리점이 되면. 선욱 씨도 이거 나가 없었으면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저희 구조적인 거거든요. 근데 혜숙 씨는 그러면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얼마 정도 받을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찍어 그냥. 150만 원 정도 받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얼마를 받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이 정도 받지 않아요?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업자 보너스는 좀 더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매출액이 일어나면 150만 원 정도 받아요. 되게 크지 않아요? 이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이분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걸 받고 싶다 그러면 대리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대리점이 되는 조건이 있겠죠. 대리점이 되는 조건을 우리는 20명 정도의 매니아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매니아 소비자라고 하면 뉴스킨의 제품을 매달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이 한 20명 정도 생기면 이걸 다 풀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20명 매니아 소비자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만들 수 있겠죠? 3개월. 또 경매. 6개월. 네. 한 달 만에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6개월 만에 만드시는 분도 있고 못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라고 하면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나를 기준으로 해서 20명을 그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못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은 6개월, 1년 정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걸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못 만들어요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6개월 정도? 그럼 이거 이해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을. 나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그 4명, 5명의 키맨으로부터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소비자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업적으로 컨택하기 훨씬 더 쉬우시죠. 그러면 여기서 2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여유있게 1년이라고 칠게요. 1년이라고 치면 이 2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통 2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생기면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70에서 100만 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회사, 직장, 생활하고 다른 구조, 자영업하고 다른 구조가 뭐냐면 혹시 강남에 한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정도를 갖고 있으면 매달 이 정도의 월세 소익이 나와요. 3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 정도의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3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여기서 매달 그 월세 수익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3억이 혹시 있으시면 이걸 하시면 돼요. 저는 3억이 없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럼 똑같이 70에서 100만 원, 요즘에 한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스텔에서. 그러면 이 정도 수익 구조 똑같죠? 이거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단서를 붙인 게 매니아 소비자는 매달 재구매하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같은 급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같은 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랑 얘랑은 같은 급. 얘는 소비자의 권리소득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거는 건물의 권리소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3억을 모으는 게 빠른지 20명의 매니아를 만드는 게 빠른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3억이 있으시면 그냥 사시면 되는데 3억이 없으면 일단 3억을 만들어야 되죠. 3억을 만드는데 혹시 저축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하시죠? 해야 돼요.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하신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100만 원 이상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진짜 100만 원 이상 마이너스나 내지 말고 쓰라 그래야 돼요. 쟤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한 5년 정도 걸리면 3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 저축해서 아주 아껴서 저축해서 25년 후에 3억 오피스텔을 사면 거기서 25년 후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0명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면 내가 1년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년 후에 이걸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되거든요. 얘가 쉽겠어요? 얘가 쉽겠어요? 얘가 훨씬 쉽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얘를 비교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3억의 개념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선욱씨가 1년에 거쳐서 매니아 소비자를 20명 정도 만들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이 2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는 나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나와요. 소개를 잘하는. 그럼 그 사람도 나처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하나의 대리점은 나하고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이제 후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후원자,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리점의 개념, 이렇게 사업체의 개념으로는 본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고
대리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본점이 있어요. 강남 우리 회사 옆에 선릉점도 있죠. 여기 앞에 나가면 아마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들하고 이 구성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들은 내가 이 본죽을 내려면 여기다 로열티를 내고 다 배워와서 차리는 거죠. 내 돈 내고 다 차리는 거고 여기다가 로열티를 뭐 보통은 가맹점비가 3%에서 5% 막 이렇더라고요. 이걸 내고 차리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너무 괜찮아. 잘 돼 장사가. 동생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강원도에다 차렸어요. 그럼 이 동생은 나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죠. 그냥 얘는 여기다 똑같이 나랑 가맹점 내고 똑같이 가게 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체인점의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거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분리를 해서 나처럼 똑같이 대리점을 만들고 나는 아까 본주처럼 본점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본점이 생기면 대리점에서 나의 매출액의 일부를 본점에다 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걸 누스킨이라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이 광고한 거잖아요. 이 누스킨이라는 회사에서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다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사업자지만 대리점이지만 다 소비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여기서 일어난 매출액의 5%를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다음 구조를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하나 대리점을 만드는데 1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1년이 걸렸어. 1년 동안 나는 대리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1년이 지나면 나는 대리점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1년 동안 대리점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집대로 만든 건 저희는 1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 나로부터는 한 단계, 두 단계 건너간 거죠. 이거를 2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보너스도 나한테 5%를 줘요. 우리 회사에서는. 아까는 소비자일 때는 광고한 한 사람한테만 줬죠. 근데 사업자일 때는 다른 게 이 레벨을 6레벨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가맹점비를. 여기서 1년이 지난 다음엔 대점이 몇 개 생겼어요?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3개가 생겼죠. 1년이 더 지나면 여기서 하나 만드는 동안 얘도 하나 만들고 얘도 하나 더 만들 거고 얘도 하나 더 만들 거고 그러면 1대로는 3개고 2대, 3대 다 하면 7개 대리점이 생겼죠. 이해 가세요? 네.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1년 더 내려가면 내가 아이고 정신이 없구나. 내가 하나 더 만드는 동안 이 사람도 하나 더 만들 거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 거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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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지죠.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죠. 15개 정도의 대리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지금 늘어나는 폭수가 되게 많아지죠.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저희는 이런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서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도의 규모. 보통 많아야 한 맥시멈 200만 원 정도 보신다고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백만장자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사장님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죠. 보통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블루다이몬드, 티멜리트 사장님들은 보통 월봉이 3,000원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 늘 얘기하는 그룹장님 사이즈를 보면 5억이 넘는다고 보시죠. 연봉이. 한 달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버신다고 보면 이 5천만 원에서 200만 원은 이 구조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나머지 4,800만 원은 이 구조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200하고 4,800 비교도 안 되죠. 근데 200만 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4,800만 원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레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건 요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요건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하는 보상은 뭐냐면 이걸 연금 보상처럼 풀어요.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이 1년 이내에 월급이 이렇게 물론 1년 이내에 1,000만 원을 버시는 분도 있죠. 한 달에 월급을.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비전을 보고 들어와서 소비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 초봉이 많진 않고 한 1년 동안은 되게 생활하기도 힘들 상황이 생겨요. 그쵸?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상을 풀어서 잡은 파트너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가 되어진 건데 사실은 요즘에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지금 일을 하나 봐요. 그랬더니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야, 얼마 벌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나 얼마 벌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 한 500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500을 못 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렇다고 통장을 까부어 줄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는 방법이에요, 저만의.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연금보험으로 저축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되게 놀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규 사업자예요, 내가. 그래서 한 30만 원은 별로 없으니까 한 7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70만 원을 벌어. 나 70만 원 벌어 하고 싶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300에서 500 가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3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냥 적금도 보통 3년, 5년 지나야 탈 수가 있잖아요. 이율도 요즘에 많지 않지만. 근데 이 이전에 해약하면 원금도 까지는 경우도 있죠. 보험이.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가깝게 요즘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이 원하는 300만 원. 예를 들게요. 나 30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70만 원 벌어보다 나 300만 원 연금보험으로 넣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전에는 찾으면 하나도 없어. 이전에 찾으면 하나도 없진 않겠지. 한 30, 50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도 없어, 나는. 그전엔. 그 대신 3년에서 5년 동안은 내가 원하는 기간에 정해놓고 그 전까지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부어야 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돈을 적금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걸 들임으로 인해서 나 이거 뭐 5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노후에 받을 수도 있고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되게 좋은 거는 요즘에 애들이 저희 3명이거든요. 큰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중학생이에요.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그냥 직장인들 많이 받는 300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300에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지금 생활비를 써야 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나지 플러스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깝깝한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주변에 아줌마들이 잘. 저축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축해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뺏쓰고 있지. 그래서 퇴직금 나오면 그거 갖고 나면 뭘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남편 퇴직금으로 이걸 갖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300만 원을 벌면 300을 다 써도 돼요. 그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이 일의 제일 큰 메리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나 지금 300 벌면 300 다 써도 돼. 이렇게 300 다 써도 300은 내 시간에 의해서 이게 쌓이는 일이야, 우리 일은. 나는 300을 다 써도 돼. 네가 버는 300은 거기서 노후 자금을 빼놔야 되지만 나는 이 300을 다 써도 너보다 노후 자금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을 요만큼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 금방 해요. 그러면서 기가 확 뜨이고요. 이렇게 사업을 좀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는 시작했다가 돌아간 분들.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100만 원 갖고 안 돼. 150 갖고 안 돼. 이랬던 분들은 이걸 설명했더니 거기서 귀가 이만해지더라고요. 혹시 이거 이해하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지금 70 벌지만 지금 37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잖아. 370만 원 버는 것처럼 네가 해야 돼. 70만 원 번다고 70만 원 버는 것만큼 하면 안 돼. 370만 원 버는 것처럼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너는 300만 원을 적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네 월급은 지금 70이지만 이만큼 되는 거야. 이걸 이 보상 설명으로 훅 해서 들어오면 네가 뭐 해야 돼를 설명할 때 얘를 그때 까는 거예요. 너 이거 벌 때 이거만큼 일해야 돼. 그러면 잘 안 와요. 앉혀놓고
강의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거짓말일까요, 우리 일에? 거짓말이지 않죠. 그냥 이 보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우리 보상이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포커스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금을 제가 사실 예전에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회사에서 되게 컨택하시는 분이 있었고 소장님이 계속 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후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돈이 있어야 이걸 하잖아. 돈이 있어야 이걸 적금을 하지. 돈 있으면 적금하지, 연금 노후를 위해서.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노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만한 여력이 지금 없어요, 현실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시간으로 가상이에요. 사실 이거는 가상화폐처럼 우리가 만들어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단 조건은 이게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 초기에 70만 원 받을 때도 100만 원 받을 때도 130만 원 받을 때도 나는 70이 아니고 370 버는 사람이야. 100이 아니고 400 버는 사람이야. 130이 아니고 43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그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와닿는 순간 일해야 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내는 시간, 투자를 하는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혹시 공감하세요? 네. 진짜로 이해하시죠? 네, 이상해요. 이 보상을 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좀 이거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직접